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얼마나 끌까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를 지난 목요일 날 했었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했으면 금요일 날 간담회를 통하든 회견을 통하든 했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리 기자실 오시기를 못하는 형편이라고 해서 오늘 좀 늦추다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만, 왜 시의성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좀 보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소하다고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양자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치느라고 절대 공개를 제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발표해도 될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양자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양자 기술이나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국가 전략 10대 국가 전략 과정인가요?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예산이 축소가 됐지만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R&D 부분 예산마저도 정부 예산에서 축소된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 이 부분과 그 컴퓨터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교육 국정관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전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뚜렷한 사실 선두주자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금 각 국가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찍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좀 아는 바가 있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담대한 도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카이스트와 함께 계속 노력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에 보스턴을 간 걸 기억하시죠? 보스턴에 하버드하고 MIT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그때 보스턴을 방문한 이유가, 워싱턴 DC하고 방문했던 이유가 대중교통 무료화 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그 무료화 시승도 해보고 알아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주목적은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 하버드대와 MIT대 교수들을 만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 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와 카이스트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전혀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얘기해서 안 되는 일이라서 그 부분들을 그냥 하버드에서 제가 강의만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버드대 교수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세계 최첨단에 계시는 분들이었고, MIT대 교수들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수들을 그때 다 제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스턴을 가셨죠. 그리고 그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6월에 퀀텀 코리아를 열었습니다만 그때 한미 대통령 간의 과학기술 협약을 맺고 오신 걸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졌고요. 그리고 6월 26일에는 퀀텀 코리아 2023년을 정통부 국가과기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퀀텀 코리아가 열렸고, 그때 퀀텀 코리아에 열렸을 때 참여했던 미국 측의 교수들과 양자 컴퓨터 회사 대표들이 세종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한 것인데, 그것은 MIT대 교수들을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MIT나 하버드대 교수가 카이스트에 와서 강의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MIT로 가는 것이지, MIT대 교수가 한국에 와서, 더더구나 카이스트 같은 데 와서 강의할 이유라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그걸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6월 28일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카이스트와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분야 MOU를 체결했는데, 사이버 보안 MOU를 체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양자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겉으로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월 14일 날 세계 지식 포럼, 매일경제에서는 세계 지식 포럼의 세종 세션을 개최하는 걸로 합의를, 그것도 벌써 이미 봤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종 세션을 열었죠.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사실 양자 컴퓨터 분야가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양자 컴퓨터 분야를 주제로 해서 바로 제가 MIT와 하버드대에서 만났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그 교수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세계 지식 포럼에도 참여를 하셨지만 바로 세종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미 만났고요. 그러한 결과로 여러 가지 추진 경위를 지금 이제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추진 우리가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내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와 함께 MIT 교수진 등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카이스트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초빙해서 MIT대 교수들의 강의를 듣게 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오는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볼프강 캐털이죠. 볼프강 캐털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저 MIT대 교수고요. 그분이 첫 번째로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스 로이드라고 하는 교수도 오시고요.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되는 바로 양자 컴퓨터의 MIT대 교수 강의를 카이스트와 함께 세종시가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 교수들 명단도 이미 카이스트 쪽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만의 그 양자 컴퓨터의 협력 사항으로는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매일경제 세종 세션 때 바로 일본의 지금 양자 컴퓨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리켄 연구소가 있는데 그 리켄 연구소의 대표를 금년 10월에 제가 방문해서 만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양자 컴퓨터의 최첨단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바로 그걸 우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생태계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 말에 제가 일본 방문한 건 확정이 됐고요. 거기서 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한일 지사협의회에서 같이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5개 시도지사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만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거와 함께 이 양자 컴퓨터 분야를 우리가 미래전략 수도 세종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퀀텀 빌리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메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전략 수도로서의 테스트 베드 시트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 세종 세션은 지난 6월달에 퀀텀 코리아 기간 중에 세종시를 방문한 세계적인 석학들께서 정말 특별히 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 쉽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닌데 그때 왔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양자산업 육성 분야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 특히 그때 세종 세션에 자장으로 왔었던 분들은 김정상 듀크대 교수인데 그분이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로서는 세계 최정상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나스닥에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는 컴퓨터 회사인데 제가 그 김정상 교수를 주말에 워싱턴 DC에 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퀀텀 코리아 때도 만났고 이번에 세종 세션 때도 만났는데 그분하고 세종시와 카이스트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하일 루킨 교수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 또한 김정상 교수 이상으로 양자 컴퓨터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버드대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큐에라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큐에라의 회사를 세종시와 협력해서 세종시에 지부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같이 공동 협력하고 공동 연구하는 그런 협약을 이번에 세션에서 맺었습니다. 사실 이분들께서 한국에 오고 더더구나 우리 세종시와 이런 관계를 맺고 MOU를 맺고 하는 것은 그 양자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례적인 일이고 세종시를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도자를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일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게임 체인저냐, 거기에 왜 세종시가 또 앞장서야 되냐. 그럼 세종시가 그런 양자 컴퓨터 큐에라라고 하는 회사 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겁니다. 교수 이름이든 회사 이름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협력해서 세종시는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보도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사 쓰는데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주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간담회 보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소화시켜서 기사를 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간략하게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대로 자료를 다 제공을 하되 찬찬히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기사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충청 임용태 기자님. 네, 헤드라인 충청 임용태 기자입니다. 먼저 이게 시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걸 미리 보시고 선견을 하시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저도 이렇게 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뭐 이렇게 세종시를 양자 컴퓨팅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효과, 경제적인 면에서 이 양자 컴퓨팅의 그 생태계 구축할 때에 완성됐을 때 그런 효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쯤 되는지 예상해 보셨는지요? 그럴 질문에 당연히 나오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어떤 우리 시에 직접 이익이 된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를 뛰어넘는
저는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함께 물론 대전도 있지만 뭐 대전하고 세종은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대전이다 세종이다 이 구분을 둬서 꼭 우리 지역이다 그런 생각 가지는 건 없고요. 다만 세종시에 바로 테크노파크 주변으로 해서 지식경제센터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종시가 바로 제가 미래전략수도라고 얘기했지만 AI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퀀텀 컴퓨터라든가 라는 것들을 세종시에서 하자고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또 주식센터죠. 지식센터를 이미 계획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센터를 양자 컴퓨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최적이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인근에 있고요. 공동 캠퍼스가 인근에 4-2 생활권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여건이나 입지 조건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시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건 지역적인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종시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세종시가 같이 가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대단히 어려운데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기도 어려워요. 질문도 뭐 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 아들이 양자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MIT대 교수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저도 뭘 알겠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우리 아들하고 가끔 만나면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양자 컴퓨터라고 못 들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어느 시간이 있어서 쭉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이기도 하고 개념도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디지털로 쓰고 있잖아요. 전자식이잖아요. 0과 1이라는 두 가지 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0을 놓고 1을 놓고 011, 001 이렇게 해서 디지털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데 그 양자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 1920년대부터 양자 물리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의가 좀 필요한데 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대로 하는 대로 할게요. 지금 전 세계 물리학계는 두 기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분들의 과학 세계는 불변의 물리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든가 뉴턴 제1, 2, 3법칙에 의해서 전 우주 전체가 다 설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에 입각해서 지금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한 20년대쯤에 보아라든가 하이젠베르크라든가 하는 독일 계통 유럽 쪽에서 세상에는 그렇게 정형화된 법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성자와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양성자와 전자가 돌고 있는 그 에너지의 가장 기초 단위를 연구를 해보니 양자라는 개념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라는 것이 물질의 모든 에너지의 운동 법칙 내지는 운동에 작용되는 기초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자의 성질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생기는지 언제 소멸되는지 알 수 없고 동시에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모순된 현상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의 인간으로서 아인슈타인이나 내지는 뉴턴과 같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해서 그거를 하이젠베르크가 그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역학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 양자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첩과 얽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설명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양자 컴퓨터 아무리 들여봐도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물질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물질은 입자 내지는 파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지쳐가는 알갱이 같은 입자가 있고 하나는 파동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라고 할 적에 빛은 입자이기 때문에 방해물에 부딪히면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방해물에 부딪히면 진전을 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파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파동은 이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타고 넘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방해물에 관계없이 이제 진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물체는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따질 때 양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원리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성질을 얽힘과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있더라. 왜? 안 나타나는 곳에도 나타날 수 있고 안 보이는 곳에도 보이고 심지어는 동시에 양자가 두 군데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게 뭘까요? 순간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동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세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불교에서 색즉시고 공즉시 색이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양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양쪽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그 양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그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면 그 컴퓨터는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속도가 수만 배 빠르게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기존 컴퓨터가 계산해내지는 천문학적 어떤 부분까지도 이건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양자평 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배의 속도로 계산을 해낸다면 컴퓨터에 있는 비밀번호,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0과 1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리 수천 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풀려면 0, 1, 0, 1, 1, 0, 1, 0 모든 숫자를 대입해보면 결국은 풀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풀어낼 적에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도 복잡하게 그 비밀 그 번호를 만들어낸 패스워드를.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쓰면 어떡할까요?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통신 분야인데 모든 컴퓨터 해킹이 가능합니다. 모든 컴퓨터 해킹이 양자 컴퓨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컴퓨터에서는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미국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펜타곤입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제 그 지식 포럼에서 얘기했잖아요. 연간 30조 원을 투입합니다. 무한한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미국은 4조 원을 씁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미국보다 먼저 개발한다면 이것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가 미래 세대의 게임 체인저다, 판도를 바꾸는 그런 기계다 라고 해서 중국은 엄청난 여기에 재원을 쏟아붓고 연구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바로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인력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중국 쪽에 누출시킨 사람 간첩죄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안으로 엄청난 보안을 지키고 있으면서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뒤진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세계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미국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국방성입니다. 펜타곤입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엊그제 그 지식 포럼에서 얘기했잖아요. 연간 30조 원을 투입한답니다. 무한한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미국은 4조 원을 씁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미국보다 먼저 개발한다면 이것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가 미래 세대의 게임 체인저다, 판도를 바꾸는 그런 기계다 라고 해서 중국은 엄청난 여기에 재원을 쏟아붓고 연구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바로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중국 쪽에 누출시키는 사람은 간첩죄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안으로 엄청난 보안을 지키고 있으면서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뒤진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세계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 그동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양자 컴퓨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부어서 바로 지난번 보스턴에 갔을 적에도 미국 대통령하고 양자 컴퓨터에 관한 국제과학 협력을 맺을 정도로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선진국에 굉장히 뒤처져 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은 뒤처져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최첨단 양자 컴퓨터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아이온큐의 김정상 교수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왔다는 게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그분들과 한국과의 연구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 국가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 늦었지만 바로 미국에 있는 그분들도 미국인이겠죠. 그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 컴퓨터를 개발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거기에 착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정상 교수나 큐에라 또는 하버드의 그 교수들하고 제가 접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범용화될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10년 전에 제 아들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했을 때 그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발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3월 달에 하버드에 가서 큐에라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에 앞으로 이게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는 5년 내지는 10년이면 상용화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겠죠. 또 회사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점에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MIT나 하버드 교수들한테 제가 아주 진정으로 호소를 했어요. 진정으로 호소를 했어요. 그거 얘기를 다 하려면 뭐 오늘 마이크 잡고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그분들한테 진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고 한국 우리 인재들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작업을 한 게 결실을 맺어서 내년에 그들이 오겠다. 카이스트에 강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걸로 지금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처음에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시작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간단하게 서류로 써서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 상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화됐다는 것으로 저는 정말 그 토요일날 지식경제 들었으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설명해도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들 정말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걸 이해를 해줘서 그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서 우리 세종과 카이스트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MIT 그리고 하버드
정말 이름만 듣기도 어려운 그런 대학들하고 우리 세종시가 직접적으로 손을 잡고 그 교수들이 한국에 오고 세종에 오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세종시에서 발전시키고 연구하는데 같이 손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저한테는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에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좀 시장님은 좀 또 뭐 질문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질문을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경제산 국장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나머지는 한 분만 더 물어주기 전에 네, 이세동 경제 번호주입니다. 아까 양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과학의 끝이라고 하는 뭐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됐나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옆에 신동 대전 지역에서 우리 경기에 있는 신동 단지 중요한 가속기라고 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가속 단지도 지금 우리 시장님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양자 이론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가속기 네. 그거하고는 물론 원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가속기는 뭐냐면 이온 입자를 통해서 원자를 깨는 겁니다. 원자를 깨므로써 그 다음에 원자가 깨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과학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 생겼냐, 우주가 언제 생겼냐라는 것을 최초에 생겼던 원자인데 원자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라늄 원자예요. 가장 큰 우라늄 원자를 빛의 속도로 가까운 중이온으로, 무거운 이온으로 깨부시는 건데 우리 저기 그 신동 지역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의 그 이온을 깨부시는 속도는 빛의 속도 내지는 빛의 반의 속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의 중이온 가속기 비즈니스 그 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기초과학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초과학을 연구함으로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건데 너무 늦었습니다. 5년 걸릴 줄 알았더니 15년 걸렸고요. 양자는 물론 다 원자를 연구하는 거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이제 세종시에 고대하고 홍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이제 인재를 확보를 하고 인재 양성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뭐 고대나 홍대 이런 때뭐과 설립 같은 거를 뭐 추진하고 이런 거는 있나요? 그걸 계기로 해서 카이스트는 양자 대학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고대도 양자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지금 교수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워낙 이 분야가 물리학의 아주 끝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고대에서는 양자도 양자지만 가속기 분야, 아까 중요한 가속기 분야에 특화를 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홍대는 제가 양자했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 옛날에 그 원자력을 연구했던 것이 원자폭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기를 이루어졌듯이 바로 양자과학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신세계가 열려질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을 그 열어주는 건데 그 첫 생태계가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죠.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만한 그 가르칠 만한 아직 그 역량이 있는 교수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앞선 MIT 하버드대 교수들한테 또 노벨상 받은 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그분들이 가르쳐준다는 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탁을 보니까 지금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엄청 능가하는 그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MIT 교수님들이 근데 이게 4주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중요한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계하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절 학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방학 동안에 와서 강의를 하지 자기네 수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윈터스쿨하고 서머스쿨로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하고 있고 말이 4주지만 강의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들한테 저녁에도 연구시키고 하는 아주 집중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카이스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 일정이 좀 있으시죠? 일정이 있어요? 예, 예. 어렵죠. 어려우신데 저는 이 세종시가 이런 퀀텀 시티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퀀텀 빌리지나 퀀텀 시티에 우리나라에선 첫 발을 디뎠다라는 의미를 좀 새겨주시고 가장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슴 뿌듯해하는 건 MIT 대학의 교수들이 그것도 노벨상 받은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한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강의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와서 더더구나 세종시하고 같이 교류 협력해서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쨌거나 우리가 이루어냈다는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의미로 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우리 카이스트를 비롯한 한국의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앞으로 연구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이번에 해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저 남궁호 국장이 경제 국장이긴 한데 양자 컴퓨터 이제 도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남궁호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만석 기자님. 네, 오태 이만성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좀 미래 체험적인 그 계획이 있는데 혹시 세종시에 뭐 추진단이라든가 기타 뭐 연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우리 4-2 생활권에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되고 있고요. 그 테크밸리 내에는 세종시가 주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조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공간적으로 그분들한테 제공해 줄 거고 연구기관으로서는 세종TP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으로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가칭 우리 양자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과기부에 좀 정식적으로 건의한 상황이고요. 양자기술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QR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가 원활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인재 육성을 하고 나중에 향후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신 점 있으십니까? 예, 없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